안녕하세요. 테크란TV 특허토커 유경동입니다. 특허는 한 기업의 기술력이나 연구개발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내놓는 특허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업체의 중장기 비즈니스 전략과 청사진까지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넷플릭스가 추론하는 특허의 특이점 중 하나는 패밀리 특허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허는 대표적인 속지주의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내 특허가 다른 나라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려면 모국 특허가 타국에 나가 자식 특허를 따로 놔야 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를 가리켜 패밀리 특허라 부릅니다. 이 패밀리 특허 추론이 많다는 건 그만큼 특허권자의 타국, 즉 해외 진출 의지가 크고 강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국 추론 대비 해외 특허 추론에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특허권자들은 해당국 사업 진출 여부와 선후, 완급 관계 등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한 뒤 해외 특허권을 내곤 합니다. 패밀리 특허가 해당 업체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패밀리 특허는 지난 2011년 이후 급속 증가해 최근 들어선 벌써 200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 진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10명 중 7명은 아시아와 유럽 등 미국 외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여러 나라 중 넷플릭스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시장은 어디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 역시 넷플릭스의 국가별 패밀리 특허 출원 동향에 있습니다. 이를 보면 역시 유럽, 호주, 캐나다 등 영미권이 제일 많습니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위치입니다.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지금 우리 학교는 소년 심판 등 여러 편의 대한민국 오리지널 콘텐츠에 넷플릭스 돈이 편당 수백억 원씩 지원되는 이유가 이 차트 하나로 넉넉히 설명됩니다. 요즘 넷플릭스를 보면 라틴이나 스페인 관련 콘텐츠가 유독 많이 보여 의아해 하셨을 텐데요. 그 궁금증 역시 여기서 풀립니다. 보시면 멕시코를 비롯한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등 남미권 국가가 유독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리며 미 월가에서 돌풍을 일으켜온 수소차 개발업체 니콜라. 나스닥 상장 직후 연일 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이 업체는 불과 3개월 만인 지난 2020년 9월 사기 논란에 휩싸이며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당시 니콜라에 1억 달러를 투자한 하나 주가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돈 1억 5천만 달러가량도 이 업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급기야 미 증권당국은 니콜라의 보유기술 실체 등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니콜라는 2020년 6월 우회 상장을 통해 나스닥에 화려하게 입성합니다. 출시 수소차 한 대 없이 말입니다. 주가는 2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상장 5일 만에 1위였습니다. 한때 포드의 시가총액을 추월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이 회사 기술 수준에 의문을 갖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지 IP 분석 전문가들입니다. 실제로 니콜라는 불과 4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 특허청에 정식 등록된 특허는 13건 뿐입니다. 문제는 이 중 수소기술 관련 특허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대다수 특허가 차량 프레임 배열이나 도어, 윈도우 시스템, 서스펜션 등 기성 완성차 관련 기술입니다. 그마저도 7건은 디자인 특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 기술 특허만 총 402건을 보유 중인 현대자동차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기술력입니다. 지난 2018년 니콜라는 테슬라를 상대로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3천억 원대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서 니콜라가 부당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3개의 특허 역시 모두 트럭 앞창문과 문짝, 차체 등에 대한 단순 디자인 특허 일색이었습니다. 연료전지나 자율주행 등과 관련된 첨단 기술 특허가 아닙니다. 몇 해 전 중국 제1의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SMIC가 삼성전자 고위급 개발자를 빼내간 뒤 단기간 내 미세 공정 기술을 궤도에 올려놔 양국 간 기술 유출 문제가 도마에 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 이 업체가 노광공정용 마스크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내며 그 자격 요건을 석사학위 이상의 개발 경력 10년 등으로 제한, 사실상 한국 등지의 고급 엔지니어 영입을 노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업체 보유 특허를 통해 한국인 연구원의 근무 여부를 분석해 봤는데요. 그 결과 SMIC 소속 전현직 한국인 연구 인력은 특급 개발자로 분류되는 누적 인원만 총 60여 명에 달했습니다. US 특허에 인벤터, 즉 발명자로 이름이 등재될 정도면 A급 인재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 규모로 봐서 주니어급 연구자까지 합하면 100명 선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의 우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출원 건수 1위를 차지한 건모 연구원의 경우 SMIC에서만 총 10건의 US 특허를 출원하는 데 기여했는데요. 중국과 일본, 유럽 등지로 그 대상 출원국을 넓히면 훨씬 더 많은 건수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정보는 SMIC 사내망을 해킹하거나 본사 사무실에 몰래 잠입해 얻어낸 게 아닙니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일 뿐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해마다 총 350만 건가량의 특허가 신규 출원됩니다. 이렇게 쌓이고 모인 특허가 현재 지구상에 약 4억 7천만 건 정도 됩니다. 각국 특허청은 이를 전산화해 공통된 기준과 포맷으로 정제, 가공합니다. 이른바 특허 빅데이터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전 세계 기술 정보의 약 80%는 특허 문헌에만 존재할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첨단 테크놀로지로 수렴되는 지금, 특허 빅데이터는 기술뿐 아니라 주식과 투자, 인사, 회계 등 비즈니스 전 분야에 걸쳐 우리가 활용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테크란TV 특허토커 유경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